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34강 소유권 이전 등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글자 그대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일필 또는 일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 지분만 따로 역시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전부를 해야 되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자, 둘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는 게 있고, 전부 이전, 일부만 이전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이전. 자, 일부 이전. 자, 소유권 전부 이전은 글자 그대로 한 필 전부를 이전하거나 한 동 건물 전체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이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동 건물을 반으로 하려면 분할을 해야겠죠. 역시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만 내가 하겠다 그러면 분필을 해야 돼요. 만약 일부만 한다면, 토지의 일부를 한다면 분필을 해서 그거를 1필로 나눠야겠죠. 나눠서 1필제로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전부를 이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부로 이전하는 경우는 뭐냐면, 부동산만 일부로 이전하는 건 안 되고, 이거는 권리입니다. 권리. 소유권의 어떤 권리니까 즉 지분이라고 그러죠. 지분. 공유의 경우에 자기 지분은 사고 팔고가 있으니까 결국 일부를 이전한다는 거는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바로 지분을 이전하는 거죠. 지분 이전. 자, 지분을 이전하면 돼. 자기 지분을 이전하면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다. 또는 소유권을 전부를, 원래는 한 사람에게 소유하던 거를 공유로 만드는 거예요. 공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거. 자, 공유로, 단독 소유를 공유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역시 내가 100% 갖고 있던 걸 두 사람이 공유해서 50% 가지면 이 사람 50%, 나 50% 이렇게 공유가 되면 자기 갖고 있던 100% 중에 50%를 이전해 준 거예요. 일부, 즉 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부 이전, 일부 이전.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형이 어떻게 되냐? 어떤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가? 5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략 유형이. 첫 번째는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입니다. 계약, 매매 계약, 그리고 교환. 이 계약은 매매, 교환, 증여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법률 이전, 계약에 의해서 지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이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뭐 받아야 된다? 거민을 받아야 된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요건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 계약에 관한 건 나중에 또 다시 좀 더 설명을 다시 하고, 일단 5가지가 뭔지 전체적으로 일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냐? 토지를 수용한 경우, 토지를 수용하면 민법에서는 수용 같은 거 하면은 원시 취득한다고 하지만, 실제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새로 보존 등기를 만들기가 애매해요. 이전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수용도 소유권 이전 등기 유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자, 세 번째는 상속. 법률 규정이죠. 상속을 하면 상속 등기 하잖아요. 따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내 것이, 다만 처분하려면은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된다. 처분 요건이라고 했고, 유언으로 누구에게 주기로 했어.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유언이 실행이 돼요. 증여가 되는 거죠. 유증에 의해서도 소유권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항상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요. 이건 따로 나중에 또 독립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진정으로, 예, 그 진정이 진짜. 진정. 명의회복. 진정 명의. 진짜의 이름이에요. 진짜 소유자란 얘기예요. 진짜 소유자. 진정 명의. 회복. 자, 진짜 소유자가 그 이름을 잃어버린 거야. 즉 가짜 소유자 이름으로 되는 거야, 등기부에.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해서, 그래갖고 이걸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5가지가 있어요. 좀 가만히 보면 계약에 의한 소유권,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상속에 의한, 유증에 의한, 뭐뭐에 의한인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나, 요거는 문장이 달라.
그러니까 요거 특별한 거야. 요거는 따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지만 이거는 따로 대부분 90% 이제 99% 이상이 다 소송가예요. 이거 소송. 자, 등기부 얘를 간단하게 등기부에 지금 A 이름으로 돼 있어. 등기부에. 근데 진짜 주인은 B야. 그래서 진짜 주인이 A한테 너 나한테 이거 넘겨. 이거 법에서 정한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래. 그러면 이 A가 순수하게 이게 네 땅이었냐? 내가 너 줄게.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뭔 소리야? 내가 내 돈 주고 공짜로 돈 주고 산 거야. 누군가에게 C에게 샀다고 쳐. 이 사람은 C에게 돈을 주고 산 거야. 근데 이게 사기꾼이야. 등기부를 위조해 갖고 질 걸로 만든 거야. 이런 경우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 A는 아주 자다 놀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안 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결국 법원 가는 거예요. 법원 가면 소송하고 B가 원고 소송 원래 고소한 사람, 피고 고소 당한 사람, 그러면 당한 거냐? 피 흘린 사람. 자, 원고와 피고로 해서 법원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에 기재된 지 C가 5년, A가 5년이면 5년 10년이잖아. 이 권리 잠든 거 아니야.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 A가 이기는 거고, 그러면 등기는 어떤 거야? 예고 등기, 법원이 말소 촉탁하는 거예요. 말소라고. 근데 B가 이겼어. 이게 5년이 아니라 얘가 4년밖에 안 하고 4년, 5년, 9년밖에 안 됐어. 그럼 얘가 이기는 거야. 10년이 안 됐잖아. 그러면 법원에서 얘한테 넘겨 하고 확정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신나게 등기소 가서 뭐 한다? 이거 말소해 주세요. 말소해 주세요. 판결서 내고. 그러면 법원에 있는 등기관이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거 말소하는 거예요. 그 직권 말소하는 거야. 그때 판결에 의해서. 이게 바로 진정 명의 회복인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좀 자세히 배우고, 어쨌든 소유권 이전 등기 유형은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4가지를 배울 거예요. 4가지를. 자, 방금 말씀대로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범인을 받아야 된다. 범인은 누가 한다? 등기소장이 하는 게 아니라 범인은 시군 구청장이 범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라는 얘기야. 도장 받은 계약서를 갖고 어디 간다? 그리고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해라 이거예요. 등기소 가서. 근데 예외가 있지, 그죠? 하나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배우면서 예외는 바로 그 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그 소유권 이전 하는데 계약 중에 매매가 있어. 매매. 부동산을 매매한 거야. 부동산을 매매한 거야. 이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 체결을 또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어디에 가서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군구 똑같아요. 요 템포는 똑같아. 흐름은. 만약에 이 매매 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작성했다면,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업자가 된다면 그 공인중개사가인 중개업자가 거래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는 안 해. 어째 똑같아. 60일 이내 시군구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하면 신고했다는 필증을 줘요. 신고 필증을 어디다 낸다? 범인은 안 받아도 돼. 이때는 신고했으니까 등기소에 그러면 신고 필증을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구성이. 자, 이게 되는데, 자, 그럼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어떠한 첨부 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서류 어떤 서류를 내냐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매매야. 어쨌든 계약이니까 서류 제출하는 건 똑같아요. 매매든 증여든 계약에 의한 경우는 대부분. 자, 첫 번째는 신청서 무조건 써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자, 뭘 내가 등기할 것인지 신청서 써야죠. 당연히. 자, 첫 번째 신청서. 두 번째는 계약서를 내야지. 바로 이 계약서를 냈는데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뭘 받아야 돼? 범인을 받아야 된다. 다 범인을 받아야 돼.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인 경우는 범인 받는 거 대신에 뭘 내면 된다?
이때는 신고 필증을 내는 거예요. 신고 필증.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요걸 내는 거예요. 이때만. 계약서하고 첨부의 매매인 경우에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잖아요. 이전해 주는 사람. 바로 등기 의무자에 뭐가 필요하다? 권리 필증이 필요한 거예요. 등기 필증. 등기를 완료한 필증. 요거 반드시 내야 되죠. 자, 그리고 등기. 자, 그럼 네 번째. 의무자의 인감도 필요한 거예요. 인감. 등기 의무자 인감입니다. 권리자 인감 아니에요. 인감이나 등기 필증은 항상 등기 의무자 거야. 등기 권리자는 권리를 받기 때문에 인감을 낼 필요가 없어. 그냥 신청서에 자기가 신청서 낸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청인. 자, 당사자. 그러니까 권리를 이전시켜주는 사람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측. 양쪽 다예요. 자, 당사자니까. 그 당사자들. 신청인의 주소 증명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증명 서면. 바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대장 등본도 내야 돼요. 대장 등본. 토지 대장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본 내야 됩니다. 만약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라면 임야대장 등본을 내면 되는 거예요. 요 서류들, 요걸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서류를 첨부하지는 않지만 그게 또 따로 뭘 해야 되냐면, 주택 같은 걸 매매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영수필증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주택채권 매입을 했다는 매입 필증. 그거는 따로 제출을 안 해요. 왜 제출을 안 하면, 주택채권 매입 필증 은행 가서 매입을 하면 은행에서 전산으로 다 올려버려. 국세청이다. 그러니까 전산으로 다 정보 처리가 되니까 국가 정보에 의해서,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행정 공유가 돼. 그건 따로 제출을 안 해도 그 등기소에 있는 직원이, 등기관이 컴퓨터를 누르면 이 사람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는지 안 매입했는지 다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로 제출을 안 해. 다만 신청서에다가 국민주택채권 매입한 그 번호는 써. 특징 번호가 나와요. 그거를 신청서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야 그 번호 눌러서 이 사람이 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약에 의한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갑부, 소유권이니까 갑부죠. 갑부 이전 등기하고 주등기합니다. 독립해서 등기를 해. 독립된 번호를 매긴다는 얘기야. 독립된 번호를 매기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유일하게 이전 소유자의 등기를 말소를 안 해. 주말, 즉 붉은 선으로 쭉 긋거든요. 등기부등본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갑구하고 표제부, 갑구, 울구가 나오는데, 울구에 있는 만약 저당권을 자기 집 한번 띄워봐. 빚을 다 갚으면 말소가 돼서 빨간 줄이 다 거져 있어, 쫙. 그리고 말소가 안 돼 있으면 갚을 빚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유일하게 갑구만큼은 소유권이 이전이 돼도 전 소유자를 말소를 안 시켜. 왜? 이전 소유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갑구는 말소를 안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토지 수용. 토지를 수용하면 원시 취득한다고 민법에서 배웠는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전 등기를 합니다. 왜? 보존 등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 등기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훨씬 실무상 편해요.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는데, 토지 수용의 시기는 여기 유일하게 법률 행위를 하든 뭐를 하든 물건이 변동되는 건 다 등기했을 때야. 등기했을 때인데, 토지 수용만 예외야. 토지 수용만 이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냐면, 이건 수용한 날 취득을 해. 협의한 날이 아니야. 그냥 수용한 날 취득이야. 그 상대가 토지를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불만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재결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결한 그 결과, 그 날짜가 아니라 애초에 토지 수용한 날 취득하는 겁니다. 물론 등기는 나중에 협의서가 있든가 아니면 재결사가 있어야만 이전 등기를 하지만, 등기는 나중에 하지만 토지 수용은 토지 수용한 날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원인을 토지 수용이라고 적고,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그리고 등기 원인 일자를 토지 수용한 날짜를 적어버려요. 그러니까 협의한 날짜 적는 것도 아니고 재결서가 나온 날짜 적는 것도 아니야. 토지를 수용한 날을 적는 거야.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워낙 방대한 땅을 토지 수용하니까 일일이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을 제출한다 안 한다. 그거 제출하라 그러면 토지 수용하는 사람은, 기업자는 힘든 거야. 그래서 제출을 면해줍니다.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토지 수용을 왜 하겠어?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필증 제출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 생각을 하면 등기필증 이거 낸다고 그랬는데 그거 왜 안 내지? 100명이라고 그래봐. 100명. 100명과 일일이 다 등기필증 받으러 가야 돼. 근데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안 내. 안 내줘. 절대 난 못 줘.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거 방지하려고 그 규정을 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상속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내가 받는 거예요. 자, 상속이 왜 재밌는데, 상속 같은 경우는 아들이 하나면, 뭐 딸이 하나면, 자식이 하나면 편해. 뭐 부인, 자식이 없고 부인만 있다든가 이러면 편해. 한 사람이 받으면 되는데,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인이 단독 신청하면 되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 명. 대부분 이 경우에 이러면. 자, 이 여러 명일 때, 이때 이제 분쟁이 나오는데,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신청을 하는데 이게 유효한 경우가 있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자, 이 한 명이 자기 지분만 신청하면 자기 지분만 재산, 이건 유효하지가 않아. 이건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 한 명이 나머지를 다 대위해서 그중 한 명이 나머지를 다 대위해서 전원 명의로 전원 이 여러 명이다.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를 받는 거야. 다 공유하는 거지, 여러 명. 이거는 가능해. 전원 명의. 요거는 가능한데 혼자 자기 거만 내 받겠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께 자기 건지 아닌지 등기관이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전원 법률 기준.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 먹기 전 전원 명의를 한 다음에 변경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자식이 예를 들어서 7명이야.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딸이 한 명이고 아들이 6명이야. 근데 딸 하나에게 몰아주기로 했어. 그래서 혼자서 이거 다 내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의 봤어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야. 이게 자기 지분만 안 통한다는 거야. 그렇게 했어도 7명 전체 거로 한 다음에 나머지 6명이 한 명 거라고 변경 등기, 공유집을 넘겨주는 거야. 변경 등기를 해야 돼. 그건 다음 문제야. 일단 전체 거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상속 등기. 한 명이, 그중 한 명이 전원 명의를 하든가 아니면 이 여러 명 전체가 전원이 등기 권리자로서 이 전원이 신청하는 거야. 전원이. 자, 여러 명이지만 이거 다 등기 권리자들만 있으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이게 단독 신청입니다.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등기 권리자잖아.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야.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상속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하시면 돼. 그 중에 하면 전원 명의 가능해. 또 전원이 가서 단독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 아니 선생님 왜 여러 명인데 단독이라고 그래요? 등기에서 가끔가다 헤매시는 분들, 등기는 공동신청 원칙이라고 그러고 얘도 단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동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얘기하는 거야. 숫자가 많고 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독은 등기 권리자 혼자서 하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의무자도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근데 의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등기 권리자밖에 없다는 건 단독 신청이야. 예,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전원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유증 같은 거는 유언을 남겼어. 근데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게 집행이 안 돼. 근데 돌아가셨어. 유언을 남기고. 그러면 그때 자식한테 가는 거면 상속인데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그런 경우에 유증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유증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가 있을 거 아니야.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유언 집행자. 즉 상속인이면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상속인. 그리고 유증에 의해서 재산을 받는 거를, 재산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그래요. 수증자. 역시 증여받는 거기 때문에 수증자. 이 둘이 같이 공동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 등기. 자,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만약에 상속 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유증자로부터, 돌아가시는 이 분으로부터 직접 일로 가면 돼. 상속 등기하기 전이면. 그 등기 유언장에 의해서 유언을 돌아가셨어도 유증자로부터 수증자로 직접 해주면 되고, 상속 등기를 했다면, 자, 일로 일단 재산이 넘어왔어. 그리고 이 사람에게 줄 게 있으면 이걸 일로 변경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변경 등기. 자, 그리고 유증이 정지 조건일 때, 어떤 조건을 들었을 때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원인일자가 되고,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의 원인일자는 유증자가 사망한 날입니다. 사망을 해야만 유증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 이전, 일부 이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유형에 대해서 봤고, 그 중에 제일 이 5가지 중에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계약, 토지 소용, 상속, 유증.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진정 명의 회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